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내가 분명 싫다고 하던 순간에도 막상 관계가 시작되면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힘을 잃은 듯 가만히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체념한 건가? 마음속에 답답함과 죄책감이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를 단순한 변덕이나 사랑이 식은 탓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남성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며 심리적 준비와 신체적 반응이 동시에 맞물려야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여성은 불안, 긴장, 공포심 같은 감정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바로 몸의 반응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과 거부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오랜 기간 부부 상담과 성의학을 연구해온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수많은 부부가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진료실을 찾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당당한 분이었지만 침대 위에서는 늘 상처받은 표정으로 아내가 저를 벌레 보듯 피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시작하면 아내는 다시 조용해지지만 그 상황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남편이 서두르니 두렵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몸과 마음이 준비될 시간을 주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전등과 같지만 여성의 몸은 서서히 불을 지펴야 따뜻해지는 아궁이와 같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교감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죠. 많은 연구에서도 확인되듯 여성의 성반응은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 활동에 크게 좌우됩니다. 즉, 감정적 안정감과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몸이 본능적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다가갈수록 아내는 더욱 몸과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기다려주고 존중하며 작은 스킨십과 대화로 긴장을 풀어주면 여성의 뇌와 몸은 점차 수용적 상태로 전환됩니다. 남성 여러분, 여성의 몸은 남성과 달리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 하면 연기만 나듯 여성의 몸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통증과 거부감으로 이어집니다. 아내의 초기 반응은 변덕이 아니라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신호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의 성적 반응은 4단계로 나뉩니다. 흥분기, 고조기, 절정기, 해소기. 이 중 남성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인 흥분기입니다. 남성은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반응하지만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신체 안에서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며 피부가 붉어지고 유두가 단단해집니다. 동시에 질 내부에서는 윤활액이 분비되어 마찰을 줄이고 세균 감염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음액이 평소보다 2배 이상 팽창하고 질의 길이와 폭이 확장되며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억지로 삽입을 시도하면 여성은 쾌감이 아니라 날카로운 통증을 느낍니다. 질 입구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충분한 윤활과 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찰이 고통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확인되듯 여성의 뇌는 통증이 예상될 때 생존 본능적으로 방어 신호를 보냅니다. 몸을 움츠리고 상대를 밀어내는 반응은 남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뇌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자극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뇌는 점차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방어벽이 허물어지며 쾌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결국 여성의 몸을 여는 열쇠는 힘이 아니라 안정감과 신뢰입니다. 남편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순간 아내의 마음과 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여성의 초기 거부 반응은 남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직 몸과 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아직 아프고 싶지 않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가 아니라 기다림이며 그 시간을 통해 여성의 몸은 스스로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임상 경험에서 확인된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호르몬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계 전 약 15분에서 20분 동안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엔도르핀, 도파민, 옥시토신이라는 세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첫째, 엔도르핀은 뇌가 내놓는 천연 진통제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손을 잡거나 등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스킨십, 목덜미에 가벼운 입맞춤 같은 행동이 엔도르핀을 촉진하여 불안과 긴장을 녹여줍니다. 둘째, 도파민은 즐거움과 설렘을 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나 작은 변화를 주는 새로운 자극이 뇌의 도파민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대감을 높입니다. 오늘따라 참 예뻐 보인다라는 한마디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내의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호르몬으로 사랑의 접착제라 불립니다. 깊은 눈맞춤, 말없이 꼭 안아주는 포옹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아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 순간 심리적 방어벽은 무너지고 아내는 남편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 호르몬이 동시에 폭발하듯 작동하면 여성의 몸은 통증이 아닌 쾌감으로 가득 차고 마음속 신뢰는 극대화됩니다. 결국 남편이 성급히 달려드는 대신 이 시간을 정성껏 채워줄 아내는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남편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이 모든 호르몬 분비를 차단해버립니다. 무심한 태도, 서두르는 행동, 혹은 한 부위만 집착하는 방식은 여성의 몸을 다시 다치게 만듭니다. 특히 고조기 단계에서는 음액이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숨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단순히 한 곳만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여성의 몸은 정교한 시스템이며 올바른 순서와 속도로 다가갈 때만 활짝 열립니다. 남편이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 만족하는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깊은 교감을 나누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쾌감은 단순히 한 부위의 반복적인 자극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음액은 과도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반응을 보이고 쾌감의 중심은 질 입구 주변, 깊은 질 내부, 골반 전체로 확산됩니다. 이는 작은 불씨가 장작 전체로 번져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열쇠는 좁고 직접적인 자극에서 벗어나 넓고 부드러운 간접적 자극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랫배, 허벅지 안쪽, 엉덩이 등을 따뜻하게 마사지하며 혈류를 촉진하면 신체적 쾌감은 더욱 깊고 풍부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리듬과 속도를 상대의 반응에 맞추는 것으로, 이는 노동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춤과 같은 흐름이어야 합니다. 절정기에 들어서면 여성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골반 근육이 1초도 되지 않는 강도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이 자동 반응이 절정의 물리적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강렬한 황홀감과 깊은 애착을 형성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고통과 불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멈추어 완전한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여성의 절정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몸, 마음, 영혼이 하나로 이어지는 치유와 교감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평생 이 경험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의 조급함과 무지 때문입니다. 절정 직전 남편이 먼저 끝내거나 아내의 신호를 놓치고 엉뚱한 자극을 가해 흐름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소통과 관찰입니다. 지금 느낌이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짧은 질문 하나가 아내의 마음을 열고 그녀의 표정, 숨소리, 몸짓에 집중하는 태도가 절정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됩니다.
절정 후 찾아오는 해소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여성의 몸은 차분히 안정되며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 분비되어 따뜻한 유대감과 깊은 만족감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끝난 후 바로 등을 돌리거나 잠드는 것은 최악의 실수입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 포옹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다음 만남의 분위기를 결정짓고 부부의 평생 행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사랑의 마지막 순간, 따뜻한 포옹과 다정한 말 한마디는 아내의 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확신이 자리 잡는 것이죠. 이는 다음 관계를 위한 최고의 투자이자 부부 사이 사랑을 단단히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충분히 절정에 이르지 못했는데 남편이 등을 돌려버리면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해소되지 못한 채 공허함과 서운함만이 남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내는 관계를 즐거움이 아닌 피곤하고 불쾌한 의무로 여기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절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성은 몸과 마음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심리적 장벽이 남아있는 한 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문화적 억압으로 인해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성 자체를 두려운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셋째, 부부관계의 갈등과 서운함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접근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넷째, 육아와 살림, 시댁 문제 같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욕구를 느낄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이 모든 장벽을 허무는 열쇠는 결국 진심 어린 소통과 배려입니다. 잠자리로 향하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들어주고 고단한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마음은 훨씬 가볍게 열립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든든해. 정말 고마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값비싼 약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변덕이 아니라 몸, 호르몬, 감정이 함께 만들어내는 교향곡과 같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남편을 최고의 파트너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존중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더라도 아내를 단순히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녀의 마음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몸과 감정을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히 존중하는 태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아내가 오늘은 피곤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변명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래, 오늘은 푹 쉬자. 내 건강이 먼저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배려와 존중은 아내에게 가장 큰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오며 결국 다음날 밤에는 상상 이상의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남편의 몫입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며 아내를 외롭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아내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며 새로운 사랑의 항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진짜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의 따뜻한 포옹과 다정한 말 한마디는 아내의 뇌에 깊이 각인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확신이 자리 잡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관계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며 부부 사이 사랑을 굳건히 지켜주는 약속이 됩니다. 반대로 절정을 느끼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나거나 남편이 등을 돌려버리면 아내의 몸과 마음은 해소되지 못한 채 허무함과 원망만 남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내는 잠자리를 즐거움이 아닌 불편한 의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불음기가 존재합니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남성은 사정 후 일정 시간 동안 발기가 불가능하지만 여성은 절정 직후 음액과 질 주변이 평소보다 수십 배 더 예민해져 극도의 자극을 피하려 합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자극을 가하면 쾌감이 아닌 날카로운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햇볕에 심하게 그을린 피부를 다시 문지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내가 당신을 밀어내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또한 여성은 절정 과정에서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고 긴장된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남편이 욕심을 내어 억지로 두 번째 관계를 이어가면 아내의 몸과 마음은 큰 피로와 부담을 받게 됩니다. 현명한 남편이라면 그녀의 신호를 존중하고 여운을 함께 즐기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포옹, 등을 토닥이며 나눈 대화가 아내에게는 어떤 자극보다 큰 만족감을 줍니다. 충분한 휴식 뒤 다시 찾아오는 두 번째 만남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깊고 황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부부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다가옵니다. 바로 갱년기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갱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잠자리를 피하고 제가 다가가면 짜증을 낸다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은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질 건조와 위축으로 인해 관계 중 통증이 심해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분비되던 윤활액이 줄어들면서 성관계가 오히려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성욕이 전반적으로 감소합니다. 호르몬 변화는 뇌의 보상 회로에도 영향을 주어 성적 흥미 자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잦아져 일상적인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갱년기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생리적, 심리적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함께 건너느냐에 따라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를 맞이한 아내는 몸의 변화만으로도 힘든데 마음까지 불안정해지니 남편의 작은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편의 역할은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안전한 불빛을 밝혀주는 것이죠. 첫째, 윤활제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통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아내를 배려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 삽입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마사지, 포옹, 입맞춤 같은 스킨십만으로도 아내는 충분히 사랑을 느낍니다. 통증이 있을 때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기보다 다른 방식의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셋째, 아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 주십시오. 이유 없는 짜증이나 눈물에도 왜 그래? 라며 따지기보다 몸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뭐 도와줄까? 하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공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갱년기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새로운 동반자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남성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지스팩입니다. 흔히 특정한 점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질 앞쪽 벽에 분포한 심경과 혈관이 밀집된 영역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무작정 자극하면 찾기 어렵지만 아내가 스스로 탐색해 가장 편안하고 기분 좋은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남편이 내 몸의 주인은 너야, 내가 가장 행복한 곳을 함께 찾아보자 라고 제안하는 태도는 아내의 부끄러움을 덜어주고 자기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 지점이 자극되면 일부 여성은 깊고 묵직한 쾌감을 경험하거나 드물게 여성 사정이라 불리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스파 자체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새로운 쾌감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관한 거의 모든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신체적 원리, 호르몬의 작용, 심리적 장벽, 숨겨진 성감대까지 이해했다면 당신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의 상담 끝에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정력제는 침대 위의 기술이 아니라 침대 밖에서 보여주는 일상의 다정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될 때 기술은 비로소 사랑을 완성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한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외모도 훌륭했으며 성의학 지식까지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내는 여전히 잠자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를 위해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이후 아내분과 따로 상담을 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밤에만 저에게 잘해줍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제가 힘들게 차린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만 보고 제 이야기에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다가 밤만 되면 돌변해서 저를 원합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단순히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기분으로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성에게 사랑은 단순히 침대 위에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다정하게 건네는 잘 잤어? 라는 말, 식사 후 말없이 치워주는 설거지, 힘들 때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아내 마음속에 사랑의 텔감을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렇게 준비된 텔감이 있을 때 남편의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은 쉽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차갑게 대하다가 밤에만 뜨거워지려 하는 것은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불은 붙지 않고 결국 연기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비밀 지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아내를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결코 그녀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피곤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변명으로 여기지 말고 그래 오늘은 푹 쉬자. 내 건강이 먼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 바로 그 배려와 존중이야말로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존중 속에서 열린 아내의 마음은 언젠가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만 고집하며 아내를 외롭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아내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며 새로운 사랑의 항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내는 바로 지금 자신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진짜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마지막 그날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